돈은 피보다 진한가? 30년 한 남자의 억검 같았던 봉사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저택에 마침내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당신의 상식을 처절하게 부숴버릴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이 집의 진짜 아들은 잃어버린 기억의 늪에서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머슴의 자리에 가짜 아들이 나타나 핏줄을 기만하며 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배신극의 희생자는 바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그 이름 가족입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저 악인의 몰락을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 그 안주인이었던 정혜의 시간은 30년 전에 어느 비 오던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정혜는 치매 초기에 진단을 받은 이후 희미해지는 기억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단 하나뿐인 아들 재호를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실종이었습니다. 그 사고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정혜는 아들에 대한 기억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집의 가사 관리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머슴이라고 불렀던 재호였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나 어린 시절 사고로 기억을 잃은 이후 정혜의 집에서 일하며 평생을 봉사해 왔습니다. 그의 헌신은 이웃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정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호는 정혜의 곁에서 잔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그녀의 모든 것을 보살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밤늦도록 정혜의 방을 맴도는 그림자, 정원에서 꽃을 다듬는 우직한 뒷모습까지 정혜는 재호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의 채취를 느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호 본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었으며 자신이 이 집의 머슴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우직한 영혼은 탐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호야, 오늘 아침은 왠지 모르게 곰탕이 먹고 싶구나. 내가 끓여주는 곰탕은 내 아들이 끓여주던 맛과 똑같다네. 정혜가 흐릿한 눈으로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금 끓여 올렸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여 드십시오. 재호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정혜를 친어머니처럼 여겼고 정혜 역시 그를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재호는 이 집의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그날, 그는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이 집 근처를 헤매다 발견되었습니다. 정혜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묘한 인연으로 그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재호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봉사했던 것입니다. 이 처절한 운명의 아이러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정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낯선 고급 외제차 한 대,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 세련된 양복 차림에 번지르르한 미소를 띠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 바로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거침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거실에서 곰탕을 먹고 있던 정혜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미리 준비한 가짜 눈물과 함께 정혜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30년 만에 아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잃어버린 아들 재호의 나이, 외모, 그리고 정혜의 기억 속 단편적인 정보를 치밀하게 연구하여 가짜 아들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 재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사기 행각에 혼란을 줄까봐 자신이 준비한 이름인 민수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랑하는 존재로 치환되자 그녀는 민수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였니?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내 아들아. 정혜는 민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곰탕 그릇을 치우던 진짜 아들 재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정혜를 껴안은 채 재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내 자리는 이제 내 것이다라는 노골적인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능글맞게 웃으며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집 머슴이라는 분인가요? 어머니 옆을 30년 동안 지켜주셨다니 정말 고맙네요.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이분은 제 수발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어이 머슴, 내 짐을 내 방에 갖다 놓고 내일 아침은 특별히 양식으로 준비하게. 늦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재호는 민수의 오만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정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혜는 민수의 등장에 정신이 팔려 재호의 굴욕적인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헌신해왔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머슴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가짜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호칭은 왠지 모르게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봉사의 대가는 새로운 주인의 수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혜의 병실을 차지하고 정혜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을 변호사 수연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이제 아들인 제가 관리해야죠. 치매가 더 심해지시기 전에 모든 상속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온통 유산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민수의 요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수의 만행은 재호에게 크게 달했습니다. 민수는 재호에게 새벽 2시에 일어나 자신의 옷을 다려놓게 했고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집안일을 하는 머슴이 이 정도도 못하느냐 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재호가 민수가 아끼는 서류에 실수로 커피를 쏟자 민수는 재호의 뺨을 서슴지 않고 때렸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재호의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뱀머슴의 자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혜는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지만 뺨 맞는 소리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어머니, 이 머슴은 제가 알아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집에서 오래 일했다지만 머슴은 머슴의 자리를 알아야죠. 민수는 정혜의 앞에서만 친절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가 돌아서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재호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멍하니 뺨을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익숙했지만 오늘 느낀 이 영혼의 모욕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재호의 눈에 그의 팔뚝에 길게 난 흉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 왜 이 흉터가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흉터가 자신의 오래된 흔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열고 정혜가 들어섰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맞았구나. 아프지? 정혜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재호가 맞은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하고도 애처로운 손길에 재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혜는 재호의 뺨을 만지던 손길을 멈추고 그의 팔뚝에 난 흉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갑자기 성광 같은 날카로움이 스쳤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돌아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흉터가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아들 재호가 사고를 당했던 순간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몸에 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정혜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자신을 안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핏줄의 온기보다는 낯선 타인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곁에서는 언제나 편안하고 익숙한 아들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이 단순한 머슴이 그녀에게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의 온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민수에게서 느꼈던 거리감과 재호에게서 느꼈던 익숙함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의 흉터는 분명 이랬는데. 정혜는 재호의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정말 내 아들인가? 아니면 내 진짜 아들은 이미 내 옆에 있었던 것인가? 민수는 밤늦도록 고급 양주를 마시며 수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오전까지 상속 관련 서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빨리 처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슬픔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산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옆 창고를 정리하던 재호는 민수와 수연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 재호는 유산이나 상속이라는 개념은 몰랐지만 정혜에게 뭔가 큰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민수가 들고 다니던 서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그 서류를 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 악인 민수, 그는 오직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의 곁에서 진짜 아들은 30년의 세월 동안 억압된 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재호의 봉사 속에 숨겨진 모정의 증명과 민수의 만행이 절정에 달하며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아들 민수의 만행은 날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노모 정혜의 재산을 넘어 30년간 헌신했던 진짜 아들 재호의 영혼마저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해진 노모의 기억 속에서 아들에 대한 본능적인 모정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탐욕과 피를 속일 수 없는 진실의 싸움 이제 시작됩니다. 민수의 저택 입성은 마치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 행세를 하며 정혜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냈고 집안의 모든 권한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정혜는 민수의 등장 이후 재호에게 의지하던 예전과 달리 모든 일을
민수에게 맡겼습니다.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혜의 지갑과 인감을 관리하며 마치 자신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어이 머슴, 어머니께서 쓰실 약봉지를 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었나? 당장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게. 내 방식대로 하란 말이야. 민수는 재호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의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효율을 위한 지시가 아니라 재호가 자신보다 낮은 존재임을 끊임없이 확인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재호는 묵묵히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민수가 온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정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남자가 자신과 정혜 사이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재호의 헌신적인 돌봄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정혜가 밤늦게 기침을 할 때 재호가 방으로 달려가면 민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를 보살핍니다. 머슴은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제 방으로 돌아가 쉬세요. 재호는 방문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이며 노모의 기침 소리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정혜에게 유산 상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정혜는 민수의 말에 순순히 서명하려 했지만 펜을 잡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재호를 향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아니라 재호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 정혜의 혼잣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재호는 머슴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아픈 기억을 달래주기 위해 곁에 두신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이제 진짜 아들인 제가 왔으니 재호는 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서류를 재빨리 챙겨나갔습니다. 그는 변호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은 정혜 가문의 전담 변호사였습니다. 수연은 민수의 등장과 그의 빠른 유산 처리 속도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상속 서류에 급하게 서명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출한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깐깐하게 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는 대로 변호사님께 충분한 보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완벽합니다. 민수는 30년 전 실종된 아들 재호의 의료 기록과 일부 유전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자신의 DNA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수연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수연은 민수의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진정한 아들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연은 민수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과거 정혜의 아들 재호가 실종되기 전 다녔던 병원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정혜를 위해 호화로운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재호는 주방에서 묵묵히 요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호가 만든 요리를 자신의 손으로 정혜에게 가져가며 마치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혜는 민수가 내민 접시를 보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음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재호가 조용히 다가와 정혜가 평소에 즐겨 드시던 맑은 호박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만찬은 드신 후에 따뜻하게 드십시오. 소화에 좋을 겁니다. 정혜는 호박죽을 보더니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차려준 화려한 요리는 제쳐두고 재호가 가져다 준 호박죽을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이다. 재호야, 내가 끓인 죽은 언제나 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우리 재호는 손맛이 참 좋아. 정혜는 무의식 중에 재호에게 우리 재호라는 애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민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질투심과 분노가 그의 눈빛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저 이 집의 머슴일 뿐입니다. 정혜는 순간 당황하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래,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구나. 내가 끓여준 것도 물론 고맙다. 정혜는 민수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재호에게 머물렀습니다. 정혜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피가 이끄는 본능이 더욱 강하게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재호를 집 밖으로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는 정혜의 금고에서 비싼 목걸이를 꺼내 재호의 방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목걸이가 사라졌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머슴, 내가 감히 어머니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댔지?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민수는 재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침대 밑에 숨겨진 목걸이를 꺼내 보이며 재호를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재호는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그는 자신이 어쩌다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 물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민수는 냉정했습니다. 뻔뻔하군. 머슴 주제에 주인님의 물건을 훔치다니. 30년 동안 이 집에서 봉사했다는 것이 고작 이런 배신으로 돌아오는군. 민수는 재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마. 재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정혜는 이 모든 소동을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재호에게 도둑이라는 모욕을 주고 내쫓으려 하자 정혜의 흐릿한 눈동자에 강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모성애가 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만두거라. 정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힘있는 집안의 안주인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이 목걸이는 내가 어제 재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재호에게 내가 직접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방에 두었나 보구나. 내가 괜한 오해를 만들었으니 재호에게 사과하거라.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정혜의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정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을 막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재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어머니의 뜻이 그러셨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머슴 미안하오. 계속 여기서 일하게. 재호는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민수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호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재호가 정혜의 돈을 훔치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정혜가 재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던 변호사 수연은 민수가 재호에게 목걸이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과 정혜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재호를 보호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여사님은 왜 낯선 아들 민수보다 기억을 잃은 머슴을 더 신뢰하시는 걸까? 수연은 재호가 30년 전 실종된 정혜의 아들과 동갑이라는 사실, 그리고 재호의 팔에 난 흉터가 실종된 아들의 병원 기록에 기록된 사고로 인한 깊은 상흔과 위치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집의 머슴 재호가 바로 30년 전 실종된 진짜 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연은 이 충격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 내로 재호와 민수의 DNA를 몰래 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와 탐욕을 완성하려는 자의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0년 봉사 끝에 운명을 되찾을 기회를 맞은 진짜 아들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피를 속인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모정혜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아들의 흉터는 30년 전 봉인되었던 진실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혜를 이용한 유산 가로채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혜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그는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정혜의 앞에 쌓아두고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로서 이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위임장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끈적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민수가 내미는 서류를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지만 지난밤 재호의 뺨을 때리고 목걸이 누명을 씌우려 했던 민수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팔에 난 뚜렷한 흉터가 다시금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가진 흉터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가? 정혜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민수는 재호를 불러 서류를 보관할 금고 열쇠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머슴, 너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니 이 귀한 서류를 금고에 잘 넣어두도록 하라. 그리고 이 금고 열쇠는 나에게 맡기도록. 재호는 민수의 지시에 따라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만지는 순간 재호는 알 수 없는 강렬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혜의 전 재산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이 서류들이 민수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헌신하며 정혜를 지켜왔던 진짜 아들의 본능이었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금고에 넣기 직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정혜의 옛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떠올렸습니다. 그 장난감은 붉은색 스포츠카 모양이었는데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을 보는 순간 재호는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자신이 어린 시절 그 붉은 차를 가지고 놀다가 사고를 냈던 과거의 잔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호는 금고실 구석,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 그 붉은 장난감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만지자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적인 기억의 파편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차가 부서졌어. 재호야, 괜찮니? 엄마가 미안해. 어린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젊은 정혜의 흐느끼는 목소리. 그것은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재호의 어린 시절 기억이었습니다. 재호는 충격과 고통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머슴이 아니라 이 집에서 살았던 아들이었다는 처절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 수연은 비밀리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연은 민수가 정혜의 유산 상속을 위해 제출했던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사용했던 사설 검사 기관이 사기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혜와 재호의 DNA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수연은 정혜의 저택을 방문하여 민수와 정혜를 만나는 자리에서 계획적으로 물을 쏟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정혜에게 새 컵을 건네며 정혜가 마셨던 컵과 재호가 평소 사용하던 칫솔에 묻은 타액과 세포를 몰래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연은 확보한 샘플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의뢰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민수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연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유산 상속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민수는 재호에게 정혜의 통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며 머슴 주제의 돈 관리는 잘해야지. 잃어버리는 날에는 내 목숨을 끊어놓겠다. 고 협박했습니다. 재호는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혜가 30년 전 실종된 아들의 생일마다 꾸준히 큰 금액을 아들의 명의 통장에 입금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통장은 이미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정혜의 사라지지 않은 모정의 증거였습니다. 이 통장의 입금 기록을 보는 순간 재호는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내 생일 선물이야? 고마워, 엄마.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행복했던 생일날의 기억. 재호는 자신이 정혜의 머슴이 아니라 정혜가 30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압당했던 운명에 대한 처절한 분노와 자각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길로 정혜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마침 민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혜를 데리고 가서 상속 절차를 완전히 끝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셔야 합니다. 재호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는 재호를 밀쳐냈습니다. 이 머슴이 감히 어머니의 일정을 방해하는가. 당장 비키지 못해. 민수는 재호의 뺨을 다시 한번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민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수를 응시했습니다. 민수야, 그만두거라. 재호에게는 손대지 마라. 내 아들의 흉터가 바로 저기에 있다. 정혜는 민수에게서 시선을 떼고 재호의 팔에 난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제 알겠구나. 30년 전에 내가 넘어졌을 때 그 흉터가 바로 저기에 있었는데 이 어미가 정신이 없어서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정혜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치매는 이성적인 사고는 흐리게 했지만 핏줄을 알아보는 본능적인 모성만큼은 흐리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정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경악했습니다. 노모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 민수입니다. 정혜는 단호하게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의 흉터는, 내 아들의 눈빛은 내 것처럼 차갑지 않았다. 내 아들은 이 집에서 30년간 나를 위해 봉사해온 재호다. 재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신이 30년 동안 겪었던 억압과 고통, 그리고 헌신의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돌아온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제가 재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유산 가로채기 계획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혜와 재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이 늙은 머슴이 감히 진짜 아들 행세를 하려고. 이 미친 노인네와 머슴을 당장 격리시켜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상속을 끝낼 것입니다. 민수는 정혜를 억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택의 문이 열리고 변호사 수연이 경찰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수연의 손에는 국과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 더 이상의 행동은 멈춰 주십시오. DNA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는 당신이 이 집에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 위조 및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가짜 아들 민수의 탐욕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몰락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봉인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진짜 아들 재호. 그는 어머니 곁에서 머슴으로 살았던 이유와 잃어버린 과거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민수의 치밀한 사기극 뒤에 정의 가문 내부에 또 다른 배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모자는 30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에 얽힌 가장 아프고 잔인한 진실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수연의 단호한 폭로와 경찰의 등장으로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머슴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나는 이 집의 아들입니다. 경찰은 수연이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재검사 결과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결과는 민수가 정혜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재호와 정혜 사이에 99.99% 일치하는 친자관계를 확정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머슴으로 살았던 재호가 이 집의 진짜 아들이라는 처절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당신의 아들 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 봉사했을 뿐입니다. 재호는 민수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민수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재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결국 너는 30년 동안 머슴으로 살았고 나는 내 자리를 차지할 뻔했지. 내가 평생 짊어진 그 머슴의 굴레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민수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습니다. 민수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혜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재호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저 아기는 떠났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 재호입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의 체온과 목소리를 되찾은 정혜는 재호의 이름을 되뇌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호야, 재호야, 이 어미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머슴처럼 살게 했구나.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까? 내게 너무 미안하구나. 정혜는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어머니의 곁에 있는 것이 저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재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30년 봉사의 억압은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진짜 아들의 자리를 되찾은 재호였습니다. 하지만 수연 변호사는 민수의 사기 행각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민수가 30년 전 재호의 의료 기록과 가족 정보를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입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수가 체포되기 직전 남겼던 분노의 참말,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똑같아 라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수연은 정혜의 오랜 집사였던 영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영수는 30년 전부터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연은 영수에게 민수가 어떻게 재호의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영수는 재호가 진짜 아들임이 밝혀지고 민수가 체포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수에게 정보를 넘긴 사람은 정혜 여사님의 친조카인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이 오래전부터 여사님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정혜 가문의 일원이었던 조카 상철과 공모했던 것입니다. 상철은 정혜의 아들이 실종된 이후 자신이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머슴으로 정혜 곁에 있었지만 상철은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재산 정리를 서두르자 상철은 민수와 손을 잡고 가짜 아들을 내세워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이 집안의 비극은 탐욕이 낳은 또 다른 배신이었습니다. 재호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상철이 저에게 친척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를 늘 머슴이라고 조롱했던 그 상철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그런 짓을 벌였다니. 재호는 30년의 헌신적인 봉사가 가족의 탐욕에 의해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0년 전 재호가 기억을 잃게 된 사고의 진실이었습니다. 재호는 온전히 돌아온 기억 속에서 그날의 비극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재호는 사고 현장이었던 저택 근처 숲속으로 정혜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잃어버리게 만든 그날의 사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납니다. 재호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붉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숲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이 저를 밀쳤습니다. 상철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빼앗으려 했고 제가 저항하자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고백에 오열했습니다. 아, 내가 너를 잃어버린 것이 상철의 탐욕 때문이었구나. 내 친척이 너에게 그런 짓을.
재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상철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저를 숲속 깊은 곳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기억을 잃은 채 이 집 근처를 헤매다 결국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제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억을 잃은 저를 머슴으로 이용하며 입막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철은 30년 동안 재호의 곁에서 그를 머슴으로 부리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유산을 노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민수의 사기 행각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한 배신이었습니다. 진짜 아들의 평생의 봉사는 가짜 아들의 탐욕을 넘어 가족의 배신 위에서 피어났던 것입니다. 정혜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치매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겪은 30년의 고난이 가족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연 변호사는 재호의 진술과 영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상철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철은 유산 상속을 준비하다가 민수와의 공모 사실, 그리고 30년 전 재호에게 가했던 폭행과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가짜 아들 민수에 이은 진짜 배우 상철의 몰락이었습니다. 민수와 상철이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정혜의 저택에는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듯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민수가 위조했던 서류와 상철이 가로채려 했던 모든 재산은 원주인인 정혜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상속자이자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던 진짜 아들 재호에게 정혜의 막대한 유산이 물려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 재호를 되찾았고 머슴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유산 상속 서류나 갑자기 얻게 된 부와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30년의 죄책감으로 인해 병색이 깊어진 어머니 정혜에게 머물렀습니다. 정혜는 재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회한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호야,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너무 미안하구나.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평생을 머슴처럼 살게 했으니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재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의 고난과 억압을 겪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도 저는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저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모욕하고 상철이 저를 멸시했을 때도 저는 오직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제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재호의 진심 어린 용서의 말에 정혜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품에 안겨 30년의 묵은 슬픔과 죄책감을 털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자의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억압을 견뎌낸 아들의 숭고한 용서와 30년의 회한을 씻어내려는 어머니의 처절한 속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연은 재호에게 유산 상속 절차를 최종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재호 씨, 이제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혜 여사님의 뜻대로 이 모든 유산은 이제 재호 씨의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아들로서, 이 집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재호는 상속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억대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30년 전 상철이 탐욕 때문에 자신을 밀쳤던 이유, 그리고 민수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이 서류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유산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물론 곁에 있던 정혜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호야, 무슨 소리니? 내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고 내가 평생 봉사한 데가 아니더냐.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이 재산을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사회환원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이 재산 때문에 저와 어머니 주변의 탐욕과 배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더 이상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호의 통쾌한 복수이자 최고의 정의였습니다.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악인들과 달리 재호는 유산을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머슴으로 살면서 배운 헌신과 봉사의 가치를 재산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혜는 아들의 숭고한 결정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이 그토록 넓고 깊을 줄이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 재산은 내 봉사의 가치를 빛내는 데 쓰일 것이다. 재호는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후에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법적인 아들로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진짜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라는 이름 대신 재호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는 매일 아침 정혜가 가장 좋아하는 맑은 호박죽을 끓였고 저녁에는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희미해지는 기억을 함께 붙잡아 주었습니다. 재호의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 덕분에 정혜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돈 때문에 접근하는 가짜가 아닌 피가 이끄는 진실한 사랑을 가진 진짜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잘 드는 저택의 정원에서 정혜와 재호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재호의 팔에 난 오래된 흉터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재호야, 참 이상하지? 30년 전 너를 잃어버리고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너는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더구나. 기억을 잃은 채 머슴으로 봉사했던 내 삶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기적이었단다.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기억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전의 사고보다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지키며 살아왔던 이 30년의 봉사를 제 진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봉사가 결국 어머니의 치유와 저희의 운명을 되찾는 길이었으니까요.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이 저택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헌신의 가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재호는 억대의 유산 대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잃어버린 자신의 운명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50대에서 70대 시청자들이 간절히 바라던 가슴을 울리는 진정한 구원의 결말이었습니다. 가짜는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탐욕은 결국 헌신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억압된 운명 속에서 30년간 묵묵히 봉사했던 진짜 아들 재호. 그의 헌신은 유산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고 스스로의 삶을 완성했습니다.